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NN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CNN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모델이 실제로 이제 그 케라스하고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CNN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구현하지만 알고 나면 사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떻게 쓸 거냐 그런 거는 좀 차후 이슈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서 CNN이라는 거를 공부했고요. 그래서 CNN에서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그래서 CNN 모델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까지만 한 걸로 그 초보자로서 이제 인공지능 처음 공부할 때 초보자로서 아마 요 정도 파악하시면 궁금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공부하신 다음에 CNN을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뭐 이 책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책은 좀 얇은 책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케라스 같은 거 설치하지 않아도요. 뭐 구글 콜랩 같은 데서 그냥 바로 돌려볼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CNN은 간단히 보충 설명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그 RNN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딥러닝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모델하면 CNN과 RNN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까지 여러 가지로 막 모양을 바꾸면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RNN이라는 건 뭐냐면 Recurrent Neural Network, 약자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 개가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라고 하죠.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학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CNN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RNN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문장 같은 거, 음성 신호 같은 거, 주가 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은 이미지라고 보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속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델을 갖다가 RNN이라고 하고요. RNN 자체는 그냥 아이디어고 기본 모델에 속하고요. 그거 갖다가 이제 응용해서 쓰는 거는 이제 뭐 그 LSTM, 뭐 GRU, 우리나라에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만든 GRU라는 모델도 있고 이런 모델들을 이제 변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나중에 이제 케라스나 텐서플로우 뭐 이런 거, 파이토치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심층 신경망이잖아요. 심층 신경망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 갖다가 이제 요거 이렇게 입력 중간에 있는 망 출력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요걸 이렇게 세워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거 모양은 위치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 입력 중간에 한 거 그다음에 출력 이렇게 되죠. 요걸 갖다가 여러 번 이렇게 쫙 하고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변화되는 것이 이쪽에다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 이제 시간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 그 전에 CNN은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입력이 딱 들어가고 변화가 있고 출력.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했던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펼쳐놓은 거죠. 이런 모델을 만든 거예요. 왜? 시간에 따라서 요 입력에 따라서 뭔가 출력이 변화되는 것들을 추적하고 싶어서 그래서 중간에 요 입력에 따라서 요 중간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서로 남한테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RNN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보면 LSTN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죠. 요게 이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요게 이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모델을 바꿔 놓은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RNN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모델을 갖고서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옆에다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 부분을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 번역한다고 치면 굉장히 2층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LSTM 같은 것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요게 이쪽에 영향을 주도록 뭐 이렇게 이걸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변한 것들을 LSTM 뭐 그 다른 모델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굳이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입력 중간에 뭐 필터도 되고 뭐 가중치도 되고 그다음 출력. 얘가 그전에는 이쪽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번 옆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또 똑같은 게 쭉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CNN은 그냥 입력과 출력이 하나씩만 있고 중간에 있는 건데 이거는 그걸 갖다가 여러 개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했을 때 그 구글 뭐 번역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번역이 잘 돼요. 참 신기하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모델이 번역기 같은 적용을 했을 때 번역이 잘 되니까 이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CNN은 이미지 인식할 때, RNN은 번역할 때 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사실 딴 데다가도 RNN 모델을 막 적용하잖아요. 이미지 인식하는데 RNN 모델을 적용해 본 적도 있었어요.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래도 또 잘 돼요. 어쨌든 보면, 그냥 이렇게 지금은,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어쨌든 잘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입력과 출력 그냥 해서 쭉 하는 거는 CNN, 중간에 입력과 출력 중간에까지 서로 영향을 보게 만든 거는 RN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RNN을 이용하면 뭐 그거 갖다가 굳이 뭐 이제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입력, 출력,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건 이제 활성화 함수고요. 여기에는 이게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랑 요거, 그다음에 요쪽 가중치. 요거랑 요거, 요쪽 가중치.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거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 계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걸 설명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재기신경망은 이렇게 해서 활성화함수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요 입력하는 것, 출력하는 것에 대한 뭐 4x4, 4x 1이면 4x 1이 나오죠. 4x4.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쭉 연결된다. 요건 또 HT 플러스 1로 또 연결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죠. 그렇게 된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시니까 좀만 해보면 번역하는 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hello, HELL을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에 OLLO가 나오도록 그 hello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OLLO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번역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H가 현재 4개니까 4개 숫자로 해서 요걸 1로 하고 그럼 요건 H가 식별할 수 있죠. 2가 되면 두 번째를 1로 한 거고요. L은 세 번째를 입력한 거고 또 세 번째 입력한 거죠. 그렇죠? 이 글자가 더 많아지면 이 자료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번역한다 그러면 얼마나 자료수가 많겠어요. 그죠? 컴퓨터 파워도 장난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입력하고 가중치는 임의를 일단 주고요. 계산 앞에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냈어요. 뽑아내서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계산하는 과정은 요 앞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나오면 이게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두 번째 게 가장 큰 값이라 해야 되죠. 근데 이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두 번째 게 2.1이 크긴 큰데 더 큰 게 있죠. L은 어떻게 돼요? 세 번째가 제일 큰 값이라 해야 되는데 아니죠. 이것도 요거는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게 제일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게 크고 이것도 이게 제일 커야 되는데 제일 크지 않죠. 요런 오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 순전파.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류를 갖고서 거꾸로 계산하는 걸 역전파. 그래서 이렇게 역전하면서 어떻게, 뭐를 조정을 해요? 이거를 조정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아마도 요 값이 어떻게 바뀌면서 어쨌든 이게 좀 더 커지고 이게 좀 작아지고 할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순전파. 그러면 다시 또 역전파. 순전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도록 이 값이 요계질 커지고 여기는 요계질 커지도록 조정이 하는 거예요. 순전파, 역전파를 통해서. 그 순전파, 역전파를 할 때 쓰는 건 뭐냐? 여기 보이시죠?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 앞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 글자를 넣고 계속 계산을 해서 요 값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요 값이 그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학습시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기신경망에서는 만약에 헬로 이렇게 나오면 HLL 넣고 OLL5가 나와야 된다고 치면 요거는 두 번째 값이 가장 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건 세 번째 값이 가장 커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면 이걸 놓고 앞에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여기 나왔어요. 이거 갖고서는 오차에 의해서 역전파를 해서 파라미터 조정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요 공식에 의해서 쫙 계산하는 거죠. 계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 손으로 계산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원리만 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 배웠던 순접파, 역접파의 개념이 여기 적용되는 것이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고 오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만 하시게 되면 자기 신경망은 대충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만약에 계산 과정을 전부 다 한번 보고 싶은 경우에는요. 혹시나 뭐 구글 같은 데 검색하시면 요 계산에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고요. 아니시면 요 상태로 이해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갖다가 이제 뭐 딴 책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순전파의 경우에 WH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를 풀어놓은 책도 있는데 특별히 중요하진 않고 역전파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는 거를 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이거를 다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역전파를 아주 짧은 거를 계산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개념을 잡으시는 것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럼 진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LSTM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두 번째 있는 게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다다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산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이 보면 롱 숏텀 메모리라고 써놓은 거죠. 뭐 계산한 거예요. 비슷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중간에 요 H 부분을 좀 계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크게 영향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그 RNN을 갖다가 이제 케라스 같은 걸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대가리니까 넣고요. 여기서 보시는 거 보이시죠? LSTM만 딱 넣으시면 돼요. 댄스. 그럼 바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RNN은 원래 기본 모델이고요. 실제로 쓸 때는 LSTM을 보통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쓰이죠. LSTM이 RNN을 개선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뭐 인풋의 형태만 딱 넣게 되면 나머지는 자기가 계산을 쫙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RNN을 한다고 치면, 뭐, 특별히 뭐, 실제로 막 이게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 예측한다고 칠 때는 여러분이 바꿀 건 없어요. 이거 똑같죠. 이거 다 똑같죠. 요거만 바꾸면 되죠. 요거. 인풋. 그죠? 이거 바꾸면 되죠. 나머지는 뭐 똑같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RNN을 배우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입력과 출력 중간에 있는데 중간 단계가 여러 개 있도록 모델을 바꾼 것이다. 그 중간 단계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할 때는 말한 것처럼 앞에는 공식에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하는 과정은 입력값과 출력값을 비교했을 때 출력값이 닫으면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전방, 후방, 그죠? 백프로파게이션 모두 계산을 해가지고 반복해서
그걸 이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나올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되면 중간에는 아까 파라미터 값이 조정이 되고 그럼 그 모델을 갖고서는 우리가 실무에 적용하게 되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그게 학습할 때 학습하는 과정을 그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뭐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거는 이미 앞에 설명했고요. 실제로 프로그램 짜려면 이렇게 짜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케라스하고 텐서플로를 이용하는 모델을 갖고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 뭐 하나하나 뭐 설명할 것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RNN을 이해했다고 치면 이제 만약 RNN을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치면 뭐 사실은 저희 책은 RNN 책은 아니니까 RNN에 관련된 뭐 구글 같은데 그 문서 같은 걸 별도로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RNN에 대한 컨셉들은 여러분이 잡으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나오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배우신 CNN이나 RNN 이런 것들을 딴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텐서플로 보이시죠? 뭐 파이토치, 뭐 케라스. 요즘은 이제 케라스랑 텐서플로랑 같이 쓰이죠. 그러면 훨씬 더 모델이 간단해지거든요. 한번 뭐 파이토치도 괜찮죠. 파이토치도 요즘 많이 쓰이고요. 요건 이제 특히 RNN을 기반으로 언어 쪽에는 파이토치를 많이 쓰고요. 케라스랑 텐서플로를 쓰는 거는 이제 이미지 인식 같은 거 같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이키너는 이제 이거는 파이썬이랑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쪽, 통계 데이터 분석 뭐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렇죠? 그게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해보시면 되고요. 굳이 추천을 드리면 파이토치나 아니면 케라스와 텐서플로 조합 같은 것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이런 CNN, RNN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해서 하시면 되고요. 공부하는 단계다라고 하시면 구글에 지금 CEO 랩입니다. 코어 랩이라고 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걸 하시면 케라스하고 텐서플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모델을 넣으신 다음에 컴파일 하게 되면 구글에 가서 번역해서 결과만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샘플들은 금방 학습이 되는데요. 실무를 여러분이 실제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학습하는데 막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콜랩으로 하기 어렵고요. 여러분이 기계를 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CNN과 RNN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거기서 쓸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CNN과 RNN의 실제로 케라스를 이용한 소스 모양까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갖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